자,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 이 현장인데, 보시면, 외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는 처마예요, 처마. 처마고,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여기는 아기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짐이 되게 많아. 아니, 1박 2일 놀러 가는데도, 거진 이삿짐이야. 이게 그렇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눈이 오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짐 다벨이잖아. 이게 비 안 맞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처마를 뺐고요. 이 처마를 빼면서 이 공간들이 나중에 지금 여기 좀 흐린데 사진 찍을 때가 어, 이 밝을 때는 여기로 이제 햇빛이 확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 또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여기가 들어와서 여기 하롯대거든요. 하롯대를 보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리셉션이라고 되어 있어. 리셉션이라고 적혀져 있죠. 리셉션이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가 C동, A,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처마와 처마 사이에 이게 조명이 나오게끔 자연광이 나오게끔 정리가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 정면부죠. 이게 도로가 있고 이게 정면이에요. 안쪽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높이를 조금 더 쭉 길게 뺐어요. 이렇게 쭉 빠진 데는 다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길게 빠지는 곳은.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빔을 통해서 여기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되게 좋은 빔을 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운드도 되게 좋고 영화 보기 참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고 여기는 우리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이게 고객들을 위한 배려를 되게 많이 하신 게 물이 되게 뜨거워요. 40도까지 올라가는 펌프나 여각이나 이게 수영장 설비 시설을 넣어가지고 비용이 비싸요. 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특히나 야외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따뜻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천욕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여기 진짜 실제로 앉아가지고 목욕탕 가면 있는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롯대로 사용이 되고요. 다 이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이 공간이 이제 조명처럼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수영장. 이 수영장 되게 깊어요, 또. 깊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깊어요. 위로는 되게 이게 건물보다 더 높게 이게 파라페트를 빼가지고 엄청 탁 들어가면 좀 웅장함을 좀 느낍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장점이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내부는 이래요. 내부는 아까 잘 찍었던데, 뭐, 이렇게. 근데 저도, 어, 완공되고 나서 저도 가족들하고 한번 여기서 머물렀는데 되게 편하게 잘 머물렀다. 밤에는 혼자 수영을 했다. 다 잘 때 혼자서 수영을 했고 뭐 욕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원가 공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컨테이너 설치, 사무소 설치, 수평 규준틀, 시스템 비계, 강동마리, 구조 문먹매기, 현장 정리, 보양, 준공 청소, 강간 말비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청구한 금액은 5,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100만 원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아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아꼈냐? 규준틀 하는 데도 조금 아꼈고요. 규준틀 잡는 데도 조금 아꼈고 시스템 비기 설치하는 데도 조금 아꼈어요. 이거는 이때 저희가 저기 가설업체
이때 가설업체하고 이게 너무 좀 저렴하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 업체 찾다가 저렴하게 견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이게 결국 이 저렴한 만큼 나중에 이게 비용으로 외돈으로 좀 빠지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 싸게 받았다. 이게 나중에 한 5, 600만 원 추가비 더 줬어요. 결국 싼게 뭐 비시덕이다. 뭐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관리 정리하는데 조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그건 것 같아. 이 부분은 현장 소장의 스타일인 것 같아. 그 현장 소장이 좀 깔끔하신 분들은 이 비용이 조금 항상 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다른 데서 줄이고 요런 데서라도 좀 돈이 더 나오면 저는 이게 좀 여기에 돈 쓰는 건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비 나왔고요.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공사. 여기 보면은 레벨링이 조금 달라요. 이게 보면은 내리막 경사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덮하기 해야 되는 건 덮하기 해야 되고 성토해야 되는 건 성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토공사하는데 비용이 조금 일반적인 평평한 땅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맞죠? 덮하기 토공사가 많이 들어갔어. 토공사가 대매우기도 많이 들어가고 단지 내용형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좀 오바탔다고 보이긴 하나 여기서 아꼈기 때문에 오바탄 거라고 보기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유로폼 설치 합판 이 설명을 좀 해줄게. 유로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유로폼 1200, 600짜리 유로폼을 사용하는데 이 유로폼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대부분이에요. 기초를 막을 때 쓰는 거푸집이 있고 벽체 쓸 때는 다 거진 유로폼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합판 같은 경우에는 천정, 슬러브 같은 경우는 합판으로 보고 계단 만드는 거 이런 걸 보통 합판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현장 철근 가공. 철근 가공은 철근 뭐 재단해가지고 자르고 돌리고 하는 거고요. 타설. 지수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벽체를 먼저 이렇게 바닥 기초를 이렇게 먼저 칩니다. 바닥 기초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올리죠. 벽을 올리는데 여기 이게 벽을 올려요. 근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게 1차 타설은 여기 기초를 1차 타설 하고 나면 철근을 이렇게 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로 벽체를 치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타설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접합이 안 됩니다. 잘 접합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수판을 깝니다. 지수판을. 이렇게 지수판을 딱 깔아가지고 여기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균열은 갈 수밖에 없는데 접합을 시켜놓고 이게 외부에서 침투해오는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지수판이. 어떤 형태냐면 이게 지수판인데요. 여기 있네. 이렇게 타설하고 나면 이게 지수판을 깔아요. 누수 차단의 핵심이 지수판이다. 뭐 이런 형태로 끊겨서 타설이 되는 곳은 지수판을 설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코너 부분 이런 부분도 설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수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침투하는 물을 미연에 차단할 수가 있는 사안인 겁니다. 지수판 용접 설치 이것도 비용이 이건 직영공사를 했어요. 직영에서 정리를 했고 아까 마당 타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마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으로가 집이라 보고 이게 집 들어가는 입구라고 봤을 때 이게 기초예요. 그럼 이렇게만 놔두냐? 아니다. 이렇게 또 마당 한번 더 칩니다. 뭐 마당을 치던 아니면 타일을 깔던 대리석을 깔던 이렇게 깔죠. 이렇게 해서 바닥 마감 타설을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또 이게 직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비용을 많이 아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이거는 목표예요. 요즘 이쪽 가운데 나오는 목표치입니다. 목표치보다는 좀 덜 아꼈다. 그리고 조적 벽돌을 설치를 하고요.
방수공사 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고, 수영장이 좀 깊어지고 하면서 이제 방수가 조금 더 섬세해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가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위장공사, 도장공사, 이게 수장공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가구공사는 애초에 저희가 견적을 받지 않았고요. 타일, 화장실의 타일 공사, 창호, 전 객실의 창호 공사입니다. 그리고 설비공사, 그 다음에 전기. 이게 항상 비슷하게 나와. 근데 원래 전기가 조금 더 비싼데, 여기는 이게 설비 시설이 그래도 수영장도 각 실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설비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왔네. 원래 전기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공사 이번에는 보시면은 7억 7천에 우리가 계약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2억 2천 정도가 추가비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사 파트가 아니고 직영 파트예요. 여기는 건축주 파트. 이건 건축주 파트인데, 이건 대신 저희가 대신 해주다 보니까 추가금으로 형성이 됐는데, 실제로 추가는 이겁니다. 실제로 추가 금액은 한 1억 정도 되네요. 이게 원래 이게 기본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이제 피트실 추가는 뭐냐면, 수영장에 이제 컨셉이 바뀌고 목욕탕 형태로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여각이나 뭐 이 여각이 펌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 고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사양으로 바뀌고 제품이 커지면서 피트실 하나 만들어야 됐었던 거예요. 이 줄기초, 야, 이거 사연이 있어. 이 줄기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 협의에 따라서 이제 건물이 계속 땅으로 꺼지니까 이게 줄기초를 해서 좀 건물을 좀 올렸어요. 최초에. 이 정도로 해서 공사비가 어떻게 됐냐. 자, 처음에 9억 9,500에서 9억 3,800에 끝내려고 했는데 9억 5,600에 끝났다. 그래도 한 4천만 원 정도는 아꼈어요. 4천만 원 정도 아꼈고, 나머지 세금 부분들 내고 이윤 부분들 좀 이윤을 좀 취하면서 이 현장은 너무너무 잘했던 현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원가 공개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를 통해서 관광지나 관광특구에 그냥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하면서 많이 습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행정적으로 빡 풀어서 관광 자금을 받고 건물 공사를 하고 싶은 분들, 뭐 관광 호텔, 뭐 호스텔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가 계산서 들고 가셔서 이와 비슷한 건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참고할 만해요. 참고하셔가지고 공사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구나. 저 금액에 한 이윤까지 좀 플러스 해주면 얼마 정도 주면은 공사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감 잡을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서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3일까지만 저희가 공개를 하니까 3일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서류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